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8강 멀티미디어의 개념과 운용 및 정보통신 일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의 개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와 특징, 정보통신망의 종류, 네트워크 접속 장비,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를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기본 개념 먼저 보겠습니다. 문자, 그림, 음악, 이미지, 영상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통합되어 하나의 정보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영화를 컴퓨터로 봤을 때 영화 안에는 자막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이미지, 사진도 나오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킨 거, 이런 영화와 같은 데이터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비동기 전송 방식이 적당하다. 개념은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 보도록 할 건데요. 2020년 2회차 1번 문제로 나왔으며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종류 4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통합성입니다. 문자, 그래픽, 사운드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합한다. 디지털화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디지털로 변환시킨다. 당연한 얘기겠죠. 쌍방향성은 사용자와 제공자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음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상호작용한다 라는 문구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비선형성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로 획일화 되어 있진 않습니다. 획일화는 아니라는 거. 자, 상호작용, 획일화 이런 문구들은 시험 문제에서도 실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조금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가상현실부터 종강현실, 주문형 비디오, MOD, 화상회의 시스템, 키오스크까지 눈으로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본교재 44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운드 파일 형식입니다. 웨이브, MID, MIDI, MP3 형식 3가지가 있는데 각각 꼼꼼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웨이브는 20년도 1회차 2번 문제로 나왔으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소리의 파장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여러분, 녹화된 그대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접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식이며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파일 용량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윈도우의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확장자는 WAV, 어렵지 않죠. 원래의 호칭과 확장자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재를 해볼게요, 여러분. 높이, 길이, 세기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파장이 그대로 저장된 거기 때문에 높이, 길이, 세기 등 음악 기호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미디 형식 보도록 할게요.
전자악기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약으로 음의 강도, 악기 종류 등과 같은 정보를 기호화해서 코드화한 방식이며 용량이 작은 게 특징입니다. 웨이브는 용량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미디는 사람의 목소리나 자연음은 재생할 수가 없다. 주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확장자는 마찬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웨이브와 미디 형식을 비교하시는 게 중요하고, 미디는 용량이 작다. 웨이브는 크다. 미디보다는 웨이브가 당연히 용량이 크겠죠, 여러분. 연결지어서 외우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mp3 형식입니다.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데이터를 음질의 저하 없이 약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CD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mp3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CD 플레이어에 CD 넣고 많이 노래 들었었죠, 음악. 자, CD에 있는 음악을 컴퓨터에 이동, 복사했을 때 형식이 뭐다? mp3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mp3 음원 다운받아서 우리 mp3 플레이어와 같은 기기에 많이 넣어서 음악을 듣곤 했죠. 그때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mp3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확장자는 이름과 동일하게 mp3이고 파일 크기는 표본 추출률, 샘플 크기, 재생 방식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년도 2회차 15번에 또 추가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HDMI입니다. 고품질의 음량 및 영상 감상이 가능하다. 자, 아날로그 케이블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HDMI 하나 추가적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필기한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여러분들 시간 약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은 크게는 비트맵과 벡터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비트맵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고 벡터 단독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점의 집합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미지를 확대할 때 계단 현상을 용어로도 바꾸면 엘리어싱이다. 엘리어싱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계단 현상이라는 거는 테두리가 거칠어져서 깨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조그만한 점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점과 점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발생되고 깨진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엘리어싱이라고 한다. 즉, 이 엘리어싱을 해결하는 거, 해소하는 방법이 안티 엘리어싱입니다. 같이 공부를 하시면 뒤에 가서 하나 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편리하며 확장자로는 BMP, JPG, PCX, TIF, PNG,
GIF가 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친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겠죠, 여러분. 비트맵의 확장자 네 가지 반드시 보고, 특징, 점의 집합이다. 이미지를 확대할 때 계단 현상이 발생된다. 그 계단 현상을 엘리어칭이라고 부른다. 결론. 자, 벡터 갑시다. 선분과 도형의 집합으로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미지를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트맵과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체크하시고요. 자, 확장자로는 WMF, EPS, AI, CDR 등이 있는데 여기서 AI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AI는 디자인 프로그램 중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우리가 드로잉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간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 자, 이미지를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뽑아내도 출력을 해도 당연히 깨짐없이 깨끗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는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구나. 계단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니 대용량 출력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픽 파일 형식인데요. 20년 1회차 2번 문제로도 나왔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출제 내용이기 때문에 BMP부터 GIF입니다, 여러분. F, JPG, PNG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자, BMP는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용량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BMP 하면 뭘 떠올려야 되죠? 그림판 파일 떠올려야 되죠, 여러분. 자, GIF는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손상은 없지만 압축률이 좋지는 않다. 여러분, BIF는 주로 애니메이션 파일이라고도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거에 사진인데, 분명 사진인데 움직이는, 즉 여러 행동을 취하는 움직이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GIF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JPG는 별표 2개 칩니다. 정지 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화 규격으로 우리가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는 사진들이 보통은 JPG로 저장이 되죠. 비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 모두 지원을 하지만 하나 더 볼게요. 비손실 압축은 특허 문제, 즉 무슨 말이에요? 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문제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서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손실 압축을 보통 사용한다는 거. 자, PNG 가겠습니다. GIF와 JPG의 장점만을 조합하여 만든 형식이며 PNG는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량이 JPG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래픽 관련 용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레이싱은 이미지를 줄별로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기법.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략적인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 자세한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는 게 인터레이싱이다. 디더링은 색상 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색상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디더링이다.
안티 엘리어싱, 여러분 설명했죠? 위에서 엘리어싱,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거다, 해소시키는 거다, 중요합니다. 자, 모핑은 어떤 화상에서 다른 화상으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어떻게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기술이 모핑이다. 자, 렌더링 별표. 렌더링의 키워드는 3차원입니다, 여러분. 3차원 물체의 모형에 색상, 농도, 명암, 그림자 등의 효과를 주어 사실감을 추가한다. 3차원 물체에, 여러분 물론 2차원에도 할 수 있지만 보통 3차원이라는 키워드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3차원 사실감 같이 별표 치고 외웁니다. 자, PNG는 위에서 나온 내용이 지금 밑에서 한 번 더 반복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지우도록 하고요. 자, 프로그레시브는 생략하고요. 지금 그래픽 관련된 용어에 제가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메조틴트라는 그래픽 관련 용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메조틴트. 점과 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다? 메조틴트. 자, 그래픽 관련 용어는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 데이터의 일종인 MPEG 보도록 할 건데요. 19년 1회차 11번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1988년 설립된 동화상 전문가 그룹을 의미하는 MPEG 약자로 동영상을 압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표준안을 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MPEG는 동영상이랑 관련된 개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MPEG1은 비디오 CD나 CD1의 규격이고 저장 매체나 CD 재생의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의 음향을 최대 1.5 Mbps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MPEG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MPEG2 보겠습니다. 별표. 자, 디지털 TV, 대화형 TV, DVD 등 높은 화질과 음질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압축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로 압축된, 여러분 오타가 조금 있네요. 죄송해요. 자, 압축된 영상 신호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한 것으로 상업 수준의 디지털 방송 및 DVD 영상에 주도적으로 사용한다. MPEG4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MPEG7은 인터넷상에서 멀티미디어 동영상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 검색 키워드. MPEG21은 MPEG 기술을 통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 보안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규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MPEG2, 그 다음에 MPEG4, 7, 그리고 마지막 2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H.264는 높은 압축률이 지원되는 코덱 표준 기술인데 이 개념은 자주 묻지는 않는다는 거. 또한 MPEG 안에 해당하는 종류를 다 외우고 계시면 아마 시험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MPEG4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지만 압축 표준안 중에서 여러분 IMT 2000 멀티미디어 서비스
표준이다. 하나 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PG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와 특징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는 챕터 6 정보통신 일반 교재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망 구성 형태와 특징은 19년도 2회차 4번 문제로 나왔으며 종류는 마찬가지로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타형, 버스형, 링형, 트리형, 망형인데요. 정보통신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죠. 스타형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결 줄 치시고요. 일반적인 방식인데 여러분 단점이에요. 파악과 수리가 쉽기는 해요. 여기까지는 장점인 거고 대신 허브가 고장나면 네트워크가 마비된다. 줄 치시고 넘어가시고요. 버스형은 모든 네트워크 노드를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의 종단에는 종단 장치가 있어야 된다. 종단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보다는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했다. 줄 치시고요. 링형은 하나의 링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어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으나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 파악 및 수리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파악 및 수리가 어렵다. 좀 지울게요. 자, 트리형 보겠습니다. 하나의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확장하는 형태이다. 트리 하면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뿌리는 하나고 가지는 여러 개가 있죠. 하나의 뿌리에 여러 개의 가지를 치는 형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쉬우나 장점이 되겠죠. 확장이 많을 경우 트래픽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 구성 형태별로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정리가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망형입니다. 네트워크 상의 노드들이 서로 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외내 주로 사용이 되고요. 특정 노드에 이상이 생겨도 전송은 가능하나 서로 간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줄쳐드린 부분은 꼼꼼하게 보시고 차이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서로 간에 연결하는 방식, 전송이 가능은 하나 구축하기 어려운 망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형, 버스형, 링형, 트리형, 망형 각 개념에 따른 요점은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팁 보겠습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단방향 방식은 한쪽만 송신하는, 수신하는 형태입니다. 예시를 외우시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TV나 라디오. 여러분, TV 안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막 대답을 해요. 그럼 정말 이상하겠죠?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나요? 아니죠. 단방향입니다. 한쪽만 일방소통된다. TV, 라디오 기억하시고요. 반이중 방식은 양방향으로 송수신은 가능한데 동시에는 안 된다. 무전기. 자, 여러분 자취취해서 제가 말을 해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제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무전기는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 전송 방식은 예시를 반드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전이중 방식은 동시에 양방향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형태, 전화기. 전화로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도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도 저한테 동시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방식은 예시를 통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정보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한 내용들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구도로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의망은 회사에 설치된 군의 전화 교환기로서 교환원에 의해 수동으로 연결되는 방식. 여러분, 수동으로 연결되는 방식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제 빈도도 낮은 편이고요. 자, 근거리 통신망은 전송거리가 짧은 학교, 연구소, 병원 등의 국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으로 웬보다 속도가 빠르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왜요? 전송 거리가 짧으면 속도도 비례하게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 통신망 배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으로 일반적인 공중 네트워크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정보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 유료이다. 광역 통신망은 전 세계에 걸친 넓은 지역의 수많은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망이다.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 있지만 컴퓨터에서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다른 국가에 있는 사이트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죠. 전 세계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광역통신망. 그 다음에 도시통신망은 도서 또는 지역으로 연결한 통신망이고요. 종합정보통신망은 문자,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디지털화된 하나의 통신회선을 전송하는 통신망이다. B-ISDN은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음성, 고해상도의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고속통신망이다. 고속이다. IMT 2000 하면은 MPEG 떠올라야겠죠, 여러분. 자, 이동통신의 문제점인 지역적 한계와 고속 전송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각 나라마다 다른 이동통신 방식을 통일하여 한 대의 휴대용 전화기로 전 세계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에 있는 친구, 뉴욕에 있는 이모부 다 통화할 수 있죠. 뭘로 통화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할 거면 카카오톡에 보이스톡이라는 기능도 있고, 혹은 우리가 외국에 있는 분들과 전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이렇듯 IMT 2000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게 하는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ADSL은 전화회선을 통해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고속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다른 비대칭 구조를 가지며 같은 회선의 음성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는 서비스 기술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달달 외우시지 마시고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음성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는 기술이구나 까지만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접속하게 할 수 있는 장비 종류를 보도록 할 건데요. 허브는 근거리 통신망, 즉 여러 대의 단말기를 접속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근거리 통신망은 보통 어디서 사용한다고 했죠? 병원, 학교, 연구소 등. 그게 허브다. 스위칭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더미 허브와는 달리 노드가 늘어나도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라우터 보겠습니다. 별표. 랜을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송신 정보에 포함된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통신 통로를 이용하여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가 보다 라우터이다. 적절한 통신 통로를 이용한다. 별표. 자, 게이트웨이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거나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자, 리피터.
디지털 방식의 통신 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전송하는 장치. 브릿지, 줄칩니다.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이어주는 접속 장치입니다. 브릿지, 연결하다 개념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연결. 양방향으로 데이터의 전송만 해줄 뿐 프로토콜 변환 등 복잡한 처리는 불가능하다. 한계점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백본은 읽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는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이고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 형태를 변경함. 자, 장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는 라우터, 게이트웨이, 리피터, 브릿지.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섞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입니다. 요즘은 데스크탑 컴퓨터보다는 모바일로 활용을 더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에도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MVOLP는 무선 모바일 인터넷을 휴대폰으로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NFC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무선 태그 RFID 기억나시나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 모듈. 10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다. 주차 관리뿐 아니라 여러분 집 도어락 오픈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블루투스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고요. 와이브로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최대 전송 속도는 10mbps이고 최대 전송 거리는 1km예요. 시속은 120km/h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와이브로는 여러분 최근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사용을 잘 안 하냐면 우리 데이터 못 쓰죠, 여러분? 무제한 쓰죠. 그래서 와이브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자, 핫스팟은 전파를 중계하는 무선랜 기지국으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내지만 응답 반경이 최대 200m 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많이 몰리는 도시의 중심가나 대학 도서관 등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핫스팟. 기억하시고요. 사물 인터넷, IoT라고 보통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인간, 사물 대 사물 간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의 소통이 가능한 기술로서 개인별 스마트 서비스를 지향하며 맞춤형이죠. 정보보안 기술의 적용이 중요하다.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네트워크가 연결됨으로 통신 비용이 증가한다. 여러분 IoT를 사용하면 통신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오답이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면 SNS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책에 UX, 와이파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패스했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입니다. 여러분 2D로 만든 작업물을 3D 도면으로 만들고 그거를 3D 입체물로 프린트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거는 3D 프린터기라는 게 따로 있어야 돼요.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이고 대신 내가 컴퓨터 상으로 만든 결과물을 정말 실물처럼 그대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웨어러블 별표 3개.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는 입거나 몸에 착용 가능한 형태의 기기나 액세서리를 말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애플 관련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애플 워치가 있어요. 이거를 몸에 착용을 하면 심박도부터 시작해서 내 핸드폰에 오는 알림이 전부 다 애플워치에 동기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몸에 착용 가능한 형태의 기기나 액세서리, 그게 뭐다? 웨어러블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웨어러블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보통신 일반까지 내용을 다 봤고요. 체크 포인트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생성, 처리, 전송, 이용되므로 상호 호환되기 위한 표준이다. 상호 호환, 상호작용, 그쵸? 자,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여러분 아날로그화 시킨, 여러분 아날로그화 시켰다고 하면 복합 구성 매체로 만들 수 없겠죠. 아날로그화가 아니라 뭐다? 디지털화이다. 키워드로 외우고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가상현실, 전자출판, 화상회의, 방송, 교육, 의료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맞죠? 자, 4번.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나왔네요. 상호작용.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얻을 것인지 결정하여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다. 정답 2번. 자, 2번 바로 가겠습니다.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요 내용이 되겠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하며,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시면 마지막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뭐죠, 여러분? 웨어, 입다. 웨어러블 컴퓨터 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챕터를 간략하게 봤는데요. 내용이 짧은 대신 외워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 하나하나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분명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9강 데이터 입력 및 편집으로 컴퓨터 일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